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참신한 소송 코치 법무법인 참의 신정현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처음에는 이 법률적인 문제로 해서 얼마나 구독자를 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벌써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서 10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미 4000 시간은 충분히 채웠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유튜버로서 유료도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뭐랄까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좀 너무 바빠서 많이 영상을 못 올리고 있었는데 형사사건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게 항상 있어요. 이제 처음에 만약 약식이나 벌금이나 이렇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공판으로 갔을 때 법원에서 공소장과 함께 공판기일 통지와 그다음에 이 피고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이런 우편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의견서가 있는데요. 이 의견서를 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만약에 무죄를 주장하시는 것이라면 안 내셔도 무방합니다. 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라면 또 안 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죄를 다 인정하고 좀 처벌을 좀 가볍게 받겠다라고 하시면 내는 게 좋습니다. 낼 것이면 7일 이내에 내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의견서의 내용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이제 사건 번호가 적혀 있고, 이 의견서는 공판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견서 자체가 어떤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이 의견서에 쓴 내용과 내용이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형사재판에서는 판사가 재판장이 예단을 갖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보는 것은 공소장 밖에 없습니다. 일단 공소장을 보고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를 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이제 증거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인정한다면 양형에 대한 재판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서는 만약 양형에 대한 재판을 할 것이면 먼저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7일은 안 지키면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밑에 이 의견서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죄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만약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써놓으면 재판장이 공소장과 함께 보게 되는 것이어서 예단을 가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 만약에 무죄를 주장하시거나 하신다면 안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 양형에 참작할 유리한 내용이 있으면 빠짐없이 기재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 의견서는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 그다음에 양형에 참조될 사항이 있는 경우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가 있는데 1번은 모두 인정함,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잘못을 인정함,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그다음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그다음에 진술을 거부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진술을 거부함이라고 낼 바에는 낼 필요가 사실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항을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3, 4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인정 아니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경우 1의 가2, 1의 가2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함의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공소사실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또 2번의 경우에 일부 중에도 대부분의 일부가 있고 조그만 일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만한 일부를 인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시든지 아니면 국선 변호인을
공판에 올라가면 다 선임을 해주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인데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자기가 뭐 이 재판이 오래 길어져서 몇 번이나 뭐 나가고 한다면은 뭐 곤란하다든지 아니면 뭐 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좀 아기를 키운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내용을 써서 아니면 뭐 직장이 있는데 뭐 휴가를 언제 내서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법원에 이야기 싶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뭐 억울한 내용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이 지금 뭐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유라든지 뭐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듯은 나은 다음에 해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부분은 절차 진행에 대해서만 쓰신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을 적으시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이거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이 성행 및 환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원이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 가족이 누가 있고 뭐 지금 집을 어떤 형태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재산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수입이 어느 정도이고 학력이 어느 정도이고 그다음에 뭐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졌었는지 그다음에 현재 직업하고 월 수입하고 그런 것. 이 부분에서는 만약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적어서 내시는 게 좋겠죠. 뭐 여기서 뭐 유죄라고 하더라도 뭐 집행유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것을 받으면 뭐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나 때문에 뭐 생계가 어려워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장 과정 및 생활 환경 여기는 뭐 사정에 따라서 좀 자신이 좀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서 좀 용서를 받고 싶다고 하면 좀 자세히 적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정성스럽게 보이겠죠? 특히 뭐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 본인의 결혼 생활, 학교 생활, 교우 관계, 성장 환경, 취미, 특기, 과거의 선행 등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뭐 원래 내가 굉장히 이런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었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좀 적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정상에 관한 의견인데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뭐 범행을 한 이유, 그다음에 뭐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피해자와의 관계, 뭐 피해자와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인 것.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범죄를 내가 인정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내면 되겠습니다. 뭐 합의를 한 것은 그러니까 특히 피해자가 명백하고 피해자가 이제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도 잘 구속을 시키지는 않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합의를 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유죄를 인정을 하지만 피고인에게 법원도 판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죄를 무겁게 내리는 게 마음이 가볍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의의 시간에 대해서는 비교적 너그럽게 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행 후 피고인의 생활에 대해서는 내가 되게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아까랑 뭐 중복이 됩니다만 뭐 질병이나 신체 장애 여부 이것도 구속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적어주시면 좋고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정이나 애로사항 이건 사실은 좀 약간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에서는 배치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적을까라고 물으면 그냥 뭐 억울한 사정은 좀 적지 말고 애로사항에 좀 치중해서 적어라라고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 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뭐 피고인이 구속이 된다면 뭐 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으로는 양형을 위해서 조사해주기 바라는 사항에 피고인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등 양형조사를 해주기 바라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것인데 실제로 법원에서 이 사람들에게 뭐 전화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분들의 뭐 탄원서 정도를 받아서 내면 될 것이니까 이 탄원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려해서 써도 되고 여기 안 쓰고 나중에 탄원서를 써도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피고인의 양형을 위해 유리한 문서, 서류 및 기타 관련 증거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게 되겠습니까? 뭐 표창장을 받은 게 있다든지 기존에 뭐 신고해서 뭐 경찰에서 감사장을 받은 게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기타 이 사건 양형 심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양형 심리죠. 이 의견서는 유무죄를 다투는 거에는 절대 활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판사가 이것을 읽어보고 처음에 만약에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무죄를 주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재판장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좀 많이 이상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무죄를 다툴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출을 하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그 국선 변호인이든 사선 변호인과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만약 그런 경우에는 이 서류를 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또 이 서류는 7일 이내에 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서 잘 생각하셔서 법원에 선처를 바랄 것인지 아니면 유무죄를 다툴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신 다음에 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김영 날인하고 이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그 피고인 의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뭐 만약에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날짜도 좀 지켜서 잘 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서류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뭐 구독자 1000명이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태까지 제가 형사소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가장 대표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참신한 소송 코치 법무법인 참여 신정현 변호사였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